아침에 눈을 뜨고 첫걸음을 뗄 때 무릎이 찌릿하게 아프고 허리가 뻣뻣해서 겨우겨우 침대에서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뻗치듯 아파서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신 적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정형외과 전문의 김영호입니다. 관절 질환 하나만을 40년 넘게 다뤄온 의사이자 실제로 수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해본 환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할머니 한 분이 떠오릅니다. 무릎이 아파서 집 앞 마트조차 걸어갈 수 없었고 병원에서는 계속 진통제와 주사, 물리치료를 권했다고 합니다. 주사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며칠은 괜찮아졌지만 또 며칠 지나면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께 단 5분짜리 마사지를 알려드렸고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더군요. 선생님, 저는 그냥 무릎만 아픈 줄 알았는데 허벅지를 조금만 문질렀을 뿐인데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의 통증은 전혀 엉뚱한 부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 세 군데는 관절 통증의 핵심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주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40년간 진료하며 확인한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증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 그 긴장이 무릎과 허리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또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의 하중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중요한 지점인데 여기가 뭉치고 혈액순환이 막히면 무릎 관절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부위, 바로 무릎 뒤쪽 오금. 이곳은 허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중간 관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위중혈이라고 부르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에 특효가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마사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 세 가지 부위를 따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 주사, 허리가 아프면 허리 주사.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통증의 원인을 다루는 것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아프신 분들, 통증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수술이나 약 없이 자연스럽게 몸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50대 초반까지는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다, 약 없이는 못 버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통증을 겪어보면서 진짜 해결책은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이 마사지 포인트 자극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통증을 참으며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 뭐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통념을 깨야 할 순간입니다. 이 마사지 포인트 세 가지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진통제 없이 통증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관절염 수술을 연기하거나 진통제 복용을 끊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은 누워서 혹은 앉은 상태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건강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약입니다. 병원에서 진통제, 주사, 물리치료를 반복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통증이 줄었다가 다시 도지는 걸 반복하면서 이제는 수술밖에 답이 없나 하며 좌절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관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관절 통증의 핵심은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무릎만 주물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리 통증이 있다고 허리만 주사 맞고는 금세 재발하는 것도 같은 원리죠. 통증은 부위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신경과 혈관의 흐름이 막히면 그 막힌 지점이나 그 앞뒤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럼 왜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이 중요한 걸까요? 첫 번째, 허벅지 앞쪽입니다. 허벅지 앞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아주 큰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골반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근육이 뭉치거나 짧아지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휘고 허리까지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마사지해주면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근육은 양쪽 관절을 아우르는 드문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런 근육을 이관절 근육이라 부르는데 이관절 근육이 뭉치면 그만큼 통증의 파급력도 큽니다. 그래서 이곳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허리에서 무릎까지의 모든 경로가 자연스럽게 정렬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신경 말단이 몰려 있는 곳, 즉 인체 반사구가 집중된 부위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무릎과 고관절, 허리와 연결된 반사점이 분포해 있어 마사지 하나로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 전달을 완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부위를 자극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말초혈류량을 증가시켜 관절의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발가락 사이의 마사지입니다. 이곳은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지만 신경 말단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를 문지르면 뇌의 통증 감각이 둔화되면서 허리, 고관절, 무릎 통증이 경감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릎 뒤쪽, 바로 오금입니다. 여기는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것 없어 보이지만 의학적으로 위중혈이라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금은 허리에서 내려온 신경과 혈관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기 직전 가장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오금을 자극하면 허리부터 무릎까지 이어진 전체 신경 경로가 이완되며 통증 신호의 전달이 차단되거나 약화됩니다. 한방에서는 허리 통증, 좌골신경통, 다리 당김 증상에 가장 먼저 이 오금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살짝 굽힌 상태에서 오금 가운데 움푹 들어간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면서도 시원한 지점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통증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세 부위 모두 우리 몸의 구조와 통증 전달 체계에 맞춰 설계된 자연 치유형 마사지 지점입니다. 단순히 감으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근육과 혈자리, 반사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대한재활의학회지의 논문에 따르면 오금 부위를 자극했을 때 허리 통증 환자의 78%가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한 그룹이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보다 통증 감소 수치가 높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왜 그동안 무릎에만 파스를 붙이고도 낫지 않았는지, 왜 허리만 주물러도 시원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흐름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신경과 혈관의 흐름, 근육과 관절의 연결 흐름을 말이지요. 그 시작이 바로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가지 마사지 포인트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82세 김정자 할머니는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병원만 수년째 다니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뚝 하고 꺾이는 느낌이 들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죠.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한 달에 한 번씩 무릎 주사를 맞으며 겨우 버티고 계셨습니다. 진통제도 늘상 복용 중이셨지만 조금만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붓고 열이 나서 외출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권유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뵌 날 김정자 할머니는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오금 부위에는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무릎보다는 오히려 허벅지 앞쪽과 오금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나는 무릎이 아픈데 왜 허벅지를 문질러야 하나요? 하고요. 그래도 믿고 따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 방법을 하루 5분씩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실천하시도록 했습니다. 첫날은 허벅지 앞쪽을 누를 때 통증이 상당히 심했지만 이틀 후부터는 자극 후 무릎이 조금 덜 아팠다고 하셨고 5일째 되던 날엔 밤중 통증이 없어져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2주 뒤 진료실로 다시 오신 김정자 할머니는 처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무릎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허벅지랑 오금만 문질렀는데 걷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동안 복용하던 진통제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현재도 이 3가지 마사지를 하루 2번씩 꾸준히 실천 중이며 최근에는 친구들과 지하철 타고 시장 나들이도 다시 다니고 계십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시에 사는 78세 오승철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셨던 오승철 할아버지는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고 다리를 뻗으면 종아리가 저리면서 좌골신경통 증상까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허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 척추 치료와 디스크 약을 복용해 오셨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고 밤마다 다리 저림으로 잠을 설치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오승철 할아버지를 처음 뵈었을 때 허리는 물론이고 발바닥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발바닥의 중앙 아치가 무너진 상태였고 발가락 사이가 단단히 붙어 신경 말단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발바닥 마사지, 특히 발가락 사이를 집중적으로 자극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의심이 많으셨던 오승철 할아버지는 그깟 발바닥 문지른다고 허리가 좋아진다고요?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5분,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진료실에 다시 오신 오승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입니까? 밤에 다리가 안 저리고 허리도 안 뻐근하네요. 그가 실천한 건 오직 발바닥 마사지뿐이었습니다. 아침엔 발바닥 중앙을 동그랗게 자극했고 저녁엔 발가락 사이를 눌러주고 풀어줬습니다. 그 결과 좌골신경 자극이 줄어들고 허리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이 완화되었던 겁니다. 오승철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마사지 후 가벼운 걷기를 병행하시며 약물 없이도 하루를 버틸 수 있을 만큼 통증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아픈 부위가 아닌 통증의 전달 통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허벅지 앞쪽, 발바닥, 오금 이 3곳을 자극하자 그동안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마사지는 누구나 집에서 맨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 포인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큰 힘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정확한 부위를 적절한 강도로 짧게 자극해 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먼저 허벅지 앞쪽 마사지부터 해볼까요? 편하게 의자에 앉아보세요. 엉덩이 밑에 쿠션을 하나 받쳐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골반 앞쪽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살살 훑어 내려오세요. 대략 중간쯤 되는 지점,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느낌이 드는 부위, 바로 거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뻐근하다고 느낄 정도, 시원하다는 감각이 올라올 때까지 좌우로 천천히 문지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간은 한쪽 다리당 1분, 양쪽 총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발바닥이 손에 닿도록 자세를 잡아주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눌러줍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위를 중심으로 동그라미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그리고 꼭 실천해 보셔야 하는 것이 발가락 사이 마사지입니다.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를 살짝 벌리며 그 안쪽을 눌러주세요. 처음엔 아프실 수도 있지만 이 부위는 신경 말단이 밀집되어 있어 자극을 주면 통증 신호 자체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5분, 아침이나 자기 전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발이 자주 차가우신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습관입니다. 마지막은 무릎 뒤쪽 오금 마사지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살짝 굽혀 보세요. 무릎 뒤쪽 접히는 부위에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의 가운데를 살짝 눌러보면 다소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위가 위중혈, 허리와 다리 통증을 조절하는 혈자리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그 움푹한 부위를 2초간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동작을 57회 반복해 주세요. 이 마사지도 한쪽 다리당 1분 이내, 총 23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떠신가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특히 근육이 굳어 있거나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자극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뼈 돌출 부위는 피하세요. 예를 들어 무릎 뚜껑이나 발 뒤꿈치처럼 뼈가 그대로 만져지는 부위는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습니다. 항상 근육이나 살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셋째, 마사지 전에는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손바닥으로 몇 번 문질러 주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서 데워주면 근육 이완과 혈류 개선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사지할 때는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참거나 몸에 힘을 주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듭니다. 편안한 음악을 틀고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하시면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해집니다. 하루 몇 번 해야 할까요? 하루 2회, 아침과 저녁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엔 관절의 뻣뻣함을 풀어주는데 저녁엔 피로와 긴장을 풀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마사지는 따로 해도 효과가 있지만 모두 함께 실천하면 통증 완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혈관, 신경, 근육을 동시에 열어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하고 왜 효과가 없지? 하고 포기하시면 절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3일째부터 가벼운 변화, 7일 뒤에는 확실한 통증 감소, 3주 후엔 움직임까지 편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손을 펴고 허벅지, 발바닥, 무릎 뒤 딱 5분만 문질러 보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작은 실천을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의학 논문에서도 입증된 꾸준함의 효과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이 마사지로 통증이 사라질 수 있나요? 약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데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단 제대로 하고 꾸준히 하셨을 때 말이지요.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마사지 포인트, 사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해부학적 구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안전한 자가 관리법입니다. 대한재활의학회 논문에서도
고관절 및 무릎 주위 근육과 경혈점을 자극했을 때 만성 관절 통증의 민감도가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허벅지 전면 근육의 긴장을 풀면 허리와 무릎의 협응 운동이 향상된다는 실험 결과도 발표한 바 있죠. 이처럼 신경 흐름, 근육 이완, 혈류 개선이 일어나면 통증 자체의 세기가 점차 약해지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일상에서는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루 2번 5분씩 정해진 시간에 손을 대는 것. 예를 들어 아침에 세수 후 잠시 앉아서 허벅지 마사지 2분, 양치질 끝나고 발바닥 자극 2분, 그리고 잠들기 전 침대에 앉아 무릎 오금 살짝 눌러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반드시 운동복 입고 스트레칭할 필요도 없습니다. TV 보면서, 뉴스 들으면서 혹은 커피 마시기 전 5분. 습관은 그렇게 스며들듯 만들어져야 오래갑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일기처럼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마사지 했는지 간단히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그렇게 한 달만 유지해 보시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젊은 분들보다는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효과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노화로 인한 혈류 감소, 근육 단축, 관절 굳음이 바로 이 세 가지 부위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흐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 배우신 허벅지 앞쪽, 발바닥, 오금 마사지. 이것은 단지 한순간의 통증 완화가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습관입니다. 이왕 하루 24시간 중 5분이라면 진통제보다는 내 손으로 내 몸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부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부위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아픈 곳을 무조건 참는 것도, 무작정 진통제에만 의지하는 것도 결국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신호가 지나가는 길을 손으로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배운 마사지를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허벅지를 한번 눌러보시고 발바닥을 살살 돌려보시고 오금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 순간 몸은 여러분의 관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마사지 포인트, 지금부터 하루 5분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분에게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건강한 습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그 손길, 이미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